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매주 수요일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에서는 여행 가기 좋은 해외 여행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방학 동안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을 다녀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여행 가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여행지로 떠나볼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학우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차윤서입니다. 와,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덥죠? 9월인데도 한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더운 날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슨 일에도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신 학우분들 중에서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 도심 속 더위에서 벗어나 시원한 공기를 맡으러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상상만 해도 벌써 기분 전환되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학우분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원한 여행지로 함께 떠나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함께 떠날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여행과 딱 어울리는 노래죠? 릴러말즈의 트립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점심 방송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에서는 학우분들께 여행 가보기 좋은 해외 여행지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행 코스, 그 나라의 문화까지 여행에 관한 모든 유용한 꿀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오늘 떠날 여행지가 시원한 곳이라고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요. 그것만으로는 감을 잡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아주 시원한 맥주와 원숭이들이 온천에서 목욕하는 게 떠오르는 곳. 눈축제로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우리에게 꽤 익숙한 나라죠.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인 만큼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나 여행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동 시간도 짧고 한국어로 표기된 메뉴판이나 안내판이 많아 해외여행으로 부담이 덜해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일본에 많이 방문하죠.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DM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일본에는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일본의 오사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사카는 일본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인데요. 일본의 상징 중 하나인 만세하며 달리기 자세를 하고 있는 간판.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글리코상입니다. 이 간판이 있는 곳이 오사카 남바에 있는 도톤보리입니다. 큰 도심지로서 백화점부터 맛집까지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큼지막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길거리를 걸으면 일본 도심의 감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식당가 거리엔 음식이나 가게를 대표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걸어놓은 간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눈을 사로잡는 간판들의 흥미로운 매력 덕분에 이 거리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 한가운데에는 전주천 같은 강이 쭉 있는데요. 이 강이 도심의 야경을 더욱 낭만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의 성지인 일본에서 살 것도 살 곳도 너무 많아 어디를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쇼핑의 필수 코스인 돈키호테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돈키호테에는 일본의 다양한 잡화, 간식거리들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굿즈, 피규어까지 다양한 일본의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돈키호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류 매장까지 쇼핑 천국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가서 탕진하지 않으려면 지갑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겠는걸요? 다음은 오사카의 또 다른 놀거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이죠?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슈퍼마리오, 해리포터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튜디오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일본에 간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답니다. 놀이공원부터 테마파크까지
들어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재미있어 보였답니다. 해리포터나 슈퍼마리오 같은 세계관 속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해볼 수도 있다고 하니 벌써 설레는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관광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듣기만 해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은 노래이죠? 위너의 아일랜드 들려드릴게요. 일본의 큰 도심지인 오사카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일본의 자연을 느끼기 좋은 요코하마의 산케이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케이엔은 일본식 전통 정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산케이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넓은 호수가 보이는데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잔잔한 호수에 떠있는 나룻배와 귀여운 오리들이 한층 더 여유로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봄에 가면 더욱 예쁜 곳이라고 하는데요. 넓은 호수와 연꽃, 그 옆에 벚꽃나무까지 가득해서 아름다운 어우러짐이 정말 진국일 것 같습니다. 벚꽃나무 말고도 멋진 나무들이 많다고 하니 도심 속 더위를 벗어나 산속 시원한 공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걷다 보면 푸릇푸릇한 대나무 숲과 멋진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있는 길이 나오는데요. 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겹동백꽃이나 흰 매화꽃, 물망초 등의 예쁜 꽃들도 볼 수 있으니 그곳에서 자연을 한껏 느끼고 온다면 정말 좋은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산케이엔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17개의 역사적 건축물도 볼 수 있는데요. 산케이엔의 주인인 요코하마 하라산케이가 정원을 조성하면서 목조타 3층탑과 같이 다양한 역사적 건축물들을 산케이엔에 입축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멋진 건축물들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런 건축물들도 함께 보면 더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사진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그곳만의 여유와 자연을 즐기면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멋진 곳에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가봤다고 하니 산케이엔이야말로 진정한 숨겨진 명소 아닐까요?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면 일본행 비행기표 알아봐야겠어요. 여행 가면서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스퀘어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1시 33분. 여러분은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여행지는 일본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일본으로 떠나볼까요? 지금까지 일본 여행지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저는 여행을 떠날 때 이것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먹거리입니다. 일본은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한 나라이죠. 학우분들은 일본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스시, 라멘, 오코노미야끼 등 다양한 음식들이 떠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라멘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본은 라멘의 본고장인 만큼 일본 어디를 가든 라멘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에서는 흔한 라멘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죠. 아주 특별한 라멘집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요코하마의 라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라멘을 테마로 한 박물관으로 라멘 전시부터 라멘 가게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50년대 가게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고 하니 옛날 일본의 전통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총 8개의 라멘집이 모여 있는데 일본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라멘 종류들을 각각의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이곳만의 장점 때문에 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라멘도 살 수 있고 라멘의 역사와 전시를 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곳 같습니다.
일본의 감성을 제대로 즐기면서 라멘을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라멘 박물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코하마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행 코스를 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산케이엔의 라멘 박물관을 함께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일본 여행 가는데 J-팝을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죠?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와 에티켓도 알아두면 좋겠죠? 우선 일본에서는 무단으로 전기를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콘센트가 있다고 해도 핸드폰을 충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전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단으로 충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다닐 때에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훨씬 편리할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같이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곳도 있다고 하니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점원에게 물어보거나 미리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일본의 대중교통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택시는 우리나라 택시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문입니다. 일본의 택시는 자동문이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택시기사님만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닫아버리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 이 점 알아두시고 택시를 이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땐 큰 소음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큰 소리를 내며 통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들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버스를 이용할 땐 정차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예절을 지키는 행동인데요. 우리나라에서처럼 정차 전에 빨리 일어나서 기다리고 준비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선 당연하게 했던 행동들이 일본에선 비매너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이 나라마다 각자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숙지하고 가면 더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여행과 잘 어울리는 노래, 태연의 위켄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인 일본의 관광지, 먹거리, 숙소와 문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여행지에 대해 알려드리다 보니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여행을 선뜻 떠나기 어려운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여행지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는 오늘의 마지막 곡.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들려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채연, 기술의 김승연, 모니터 배서영, 진행의 저는 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